안녕하십니까. 척하면 책보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 저자는 하병건, 출판사는 페가수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자는 하병건, 비타민C 면역의 비밀, 비타민C 항암의 비밀, 하루하루가 인생이다를 출간하였다. 의학 박사로서 인디아나 대학교 의학대학 교수를 지냈고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인디아나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였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산화제가 녹슬어가는 몸을 살린다. 하병건 의학론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비타민C 치료법을 직접 내 몸에 시행하면서부터다. 내 몸을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하던 젊은 시절, 나는 내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는 난치병을 떨쳐내기 위하여 책을 잡고 공부하였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주저없이 시행하였다. 그 중 하나가 비타민C였다. 비타민C를 하나의 물질로만 알고 있던 내가 비타민C 치료법을 알게 되면서 의학의 역사를 다시 보기 시작하였고 거기서 난치병 환자들을 살릴 또 하나의 음양 오행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다. 항산화제라는 테마를 의학과 과학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비타민C 연구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비타민C를 외면했던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펼쳐지는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고 그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던 비타민C의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도 항산화 작용을 축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타민C 의학의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산화작용들을 알아야 한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눈에 띄는 현상으로 산화작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대표적인 것이 공기 중에 놓인 철에 녹이 쓰는 현상이다. 깨끗하던 철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서 녹이 슬며 변해가듯이 인체 내에서도 산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사람의 몸에 녹이 슬어간다. 이렇게 사람 몸에 녹이 쓰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항산화제이고 인체 내에는 이 같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존재한다. 인체 내에 보유된 항산화제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산화작용이 일어나면 원군이 필요해지는데 여러 원군들 중에서도 가장 잘 단련된 부대가 바로 비타민C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비타민 E도 좋은 항산화제이긴 하지만 지용성이기 때문에 투입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하여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서 산화제라는 적군을 물리치고 항산화제로서의 임무를 다한 뒤에 사람 몸을 떠나기 때문에 대부대를 투입해도 무리가 없다. 항산화 연구자들은 비타민 E와 비타민 C를 함께 사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적정량의 비타민 E를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한다.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먼 기억 속으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한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의 사택에 살았다. 그 동네 큰 길에 며칠에 한 번씩 청소차가 들어왔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새마을 노래를 확성기로 틀어대면서 청소차가 오면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통을 들고 청소차로 모여들었다.
혹시나 청소차가 온 걸 모르고 있는 집이 있을까 하는 걱정에 쓰레기차 왔어 하고 이웃에게 일러주며 큰 길로 모여들었다. 청소차를 한번 놓치면 다음번 올 때까지 쓰레기를 집안에 고스란히 두어야 하였고 갑절로 불어난 쓰레기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하였다. 사람 몸에도 이런 쓰레기들이 생겨나는데 비타민C가 이들을 비워내는 청소차 역할을 한다. 청소차가 매일 수시로 와서 쓰레기를 비워낸다면 사람 몸이 늘 건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리라 짐작할 수 있다. 청소차는 집안이나 동네에 머물지 않는다. 동네 사람들의 쓰레기를 받은 뒤에는 새마을 노래와 함께 떠난다. 비타민C라는 청소차도 체내의 쓰레기를 받아낸 후 사람 몸을 떠난다.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사람 몸에서 생겨나는 쓰레기라 얘기할 수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유해산소와 자유기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대사 과정에서 산소를 사용한다. 이 정상적인 대사 과정의 1 내지 2% 정도에서 유해산소가 생겨난다. 이 유해산소를 실어낼 항산화제가 부족하여지면 인체가 공격을 받게 된다. 유해산소와 자유기들은 담배 연기나 매연, 햇빛, 방사선,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황하에서도 생겨난다. 사람 몸에서는 매 초당 수만 개의 자유기가 생성되는데 이런 자유기들은 DNA와 같은 인체 내 중요 성분들을 공격해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각 세포에 존재하는 DNA는 하루 10,000번 정도 자유기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 자유기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인체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 암이나 여러 질병으로 치닫게 된다. 노화, 암, 심장병, 백내장, 관절염 등이 자유기와 관련되어 있다. 철에 녹이 슬듯 자유기들은 인체를 녹슬게 만들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여러 질환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자유기에 의해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들은 곧바로 사람 몸을 고장내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촉진시키거나 암, 백내장, 동맥경화에서처럼 서서히 무너지게 만든다. 비타민C에 내재된 뛰어난 항산화 능력은 이러한 작용을 막아서는 역할을 한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듯 미병인 상태에서 바로잡아주는 개념이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에 깃들어 있다. 건강하다는 것과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질병과 건강은 0과 1의 디지털 개념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이어지는 연속선의 개념이다. 비타민C를 비롯한 여러 항산화제들은 건강에서 질병으로 가는 아날로그 선상에서 창을 들고 덤비는 유해산소와 자유기들을 막아내며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는 닥터 칵테일 요법으로 건강을 찾는 데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내에 존재하는 항산화제들은 모두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 항산화제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네트워크 시스템이 쉼없이 돌아가며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처럼 인체 내 항산화 체계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닥터 칵테일은 인체 내 항산화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이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를 보충해주는 항산화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체 내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는 비타민C,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코큐텐, 리포산으로 이루어진다. 닥터 칵테일은 이 중 경구 투여로는 체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글루타치온을 NAC, 즉 나악으로 대체하여 NAC가 인체 내에서 글루타치온의 재생을 돕고 신생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닥터 칵테일의 기본 물질은 비타민C, NAC, 비타민 E, 코큐텐, 리포산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항산화오행 네트워크의 중심에 비타민C가 있다. 비타민C는 고유한 항산화제로서의 작용과 대사조질 물질로서의 작용, 항산화오행 네트워크 내의 다른 4가지 항산화제들을 재생하는 능력과
네트워크 순환을 통해 이들을 상생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나의 물질이지만 인체 내 수많은 항산화 반응과 대사 과정들에 연결되며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바로 비타민C이다. 메가도스 비타민C 요법으로 여러가지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그 근거는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여 여러가지 항산화 작용과 대사조절 작용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나온다. 메가도스 비타민C 요법은 체내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공급하여 항산화 작용과 대사조절 물질로서의 작용,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닥터하 칵테일 요법의 중심에도 비타민C가 있다. 닥터하 칵테일 요법은 항산화 칵테일을 이용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항산화 요법이며 그 출발점은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다.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는 비타민C를 중심축으로 4가지 항산화제가 인체 내에서 서로 상생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닥터하 칵테일 요법은 개개인의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에 대한 반응과 질병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항산화제들을 적절히 조화하여 투여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치료법이 바로 닥터하 칵테일 요법이다.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메가도스 비타민C 요법과 함께 NAC를 투여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과 더불어 코큐텐을 투여한다.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과 동시에 리포산을 투여한다. 이와 같은 맞춤형 칵테일 요법을 실시하여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은 물론 대사조절 물질로서의 기능도 함께 업그레이드하여 건강으로 가는 길목을 열어주는 치료법이 닥터하 칵테일 요법이다. 이와 더불어 비타민 D와 셀레늄을 적절하게 투여하면 인체 내 면역, 항암, 항노화의 모든 과정을 관장하는 기본적인 칵테일 요법이 된다. 비타민C가 인체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항노화 물질로 작용하는 비밀 역시 인체 내 항산화 체계의 중심에 위치하여 여러가지 항산화제들의 재생과 상생을 돕는 모습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다음은 건망증과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과정에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억력 감퇴다. 젊었을 때의 암기력과 나이 든 후의 암기력만 비교해도 쉽게 느낄 수 있을 만큼 노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기억력 감퇴는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공감대는 어느 날 오후 한 번쯤 맞닥뜨리게 되는 일상의 건망증까지도 노화 과정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런데 그 빈도가 잦아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가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고 어디부터가 노화를 넘어서는 병적인 망각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건망증과 치매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뇌를 한번 살펴보자. 인간의 뇌세포는 탄생하면서부터 냉혹한 생존 경쟁을 한다. 신경세포들은 출생과 함께 소멸하는 법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풍부하게 만들어졌다가 냉혹한 적자 생존의 과정을 거치며 소수만 살아남아 폭풍 성장을 한다. 신경세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지향하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긴 세포만이 살아남고 함께 달려간 나머지 세포들은 소멸한다. 아기들이 태어나 목을 가누고 부모의 얼굴을 보며 웃기 시작할 때 이것저것 물건들을 잡기 시작하고 짚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할 때 뇌 속에서는 신경세포들의 다양한 연결이 이루어져 간다. 목, 팔, 다리와 연결된 신경세포가 왕노릇을 하기 시작하고 연결되지 않은 세포들에 대한 숙청이 시작된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뇌 속 신경세포들이 태어날 때보다 많아지고 커가는 과정이 아니라 적자 세포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세포들은 사라져가는 축소지향의 성장 과정이다. 신경세포들의 성장 과정을 숫자로만 들여다본다면 축소지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 적자생존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남은 왕은 새를 불린다. 가지를 뻗으며 점차 커지기 시작했어. 자기가 다다르고자 하는 곳에 직렬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웃 세포들과 다양한 형태의 병렬 연결도 만들어내며 성장을 지속한다. 마치 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것과 같다. 기억력을 예를 들어보자. 아이들이 머리를 쓰고 학습을 시작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자극을 받게 된다. 자극으로 인해 신경세포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직렬병렬의 연결이 늘어나거나 기존의 연결이 더욱 강화된다. 몸을 만들기에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요하듯이 성장기 아이들의 머리를 좋게 하려면 뇌도 지적 웨이트 트레이닝 해야 한다. 적절한 지적 자극을 통한 신경세포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식스팩이 만들어지듯 지속적인 지적 자극으로 뇌 속에도 식스팩이 생긴다. 노화는 청년기에 만들어둔 뇌의 식스팩이 사라져가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상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잇몸을 벗어 젖힐 만큼의 화려함은 사라진 중년의 몸 식스팩이 사라진 뇌도 그런 모습이다. 뇌의 노화는 신경세포의 직렬병렬 연결이 하나둘 꺼져가며 신경세포의 기능이 위축되고 망이 소설되어가는 과정이다. 기억세포들의 직렬병렬 연결이 약해지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고 예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당혹감을 느끼기도 한다. 건망증이라고도 표현되는 순간의 망각, 그 망각이 치매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노화의 단계에는 젊은 시절 만들어진 신경세포들의 다양한 직렬병렬 연결에 녹이 슬면서 기억력 감퇴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뇌세포의 퇴화의 가속이 붙어 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된다. 뇌를 컴퓨터와 비교해보면 기억력, 건망증, 치매, 알츠하이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컴퓨터에서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과 비교하면 재미있다. 뇌에서는 해마와 대뇌피질이 기억을 담당하고 컴퓨터에서는 램과 하드디스크가 기억을 담당한다. 뇌에서 단기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해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전화번호를 기억하거나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를 기억하거나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떠올리는 것과 같은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 해마다. 바로 이 해마가 컴퓨터에서는 램이다. 컴퓨터 앞에서 하는 문서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을 예를 들어보자.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은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컴퓨터의 램에 기억된다. 글자를 더 넣거나 빼고 선을 그리거나 지우는 일을 반복하는 과정들이 실시간으로 입출력되면서 램의 단기 기억으로 당기게 되는데 이 기억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마는 휘발성 기억이다. 램의 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 한다면 하드디스크에 최종 저장되는 기억을 장기 기억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 스위치를 올리고 내릴 때마다 사라지는 램 속의 단기 기억과 달리 장기 기억은 하드디스크 깊숙이 저장되어 언제든 다시 불러올 수가 있다. 단기 기억이 소실되어도 오랜 친구의 얼굴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모습과 소리를 기억하고 오래전 살던 집의 풍경을 기억하는 건 우리 머릿속의 하드디스크라 할 수 있는 대뇌피질에 오래된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기 기억은 단기 기억과 달리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데 치매에 이르러서도 아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기억하는 어머니의 경우 램은 손상을 받았지만 하드디스크는 온전한 컴퓨터에 비유할 수 있다. 이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램에서 하드디스크로 이어지며 기억이 사라져가는 질환이 치매다. 치매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여러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의학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중에서도 특정 지표가 나타나는 병으로 하나의 독립된 치매 질환이다. 건망증과 치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치매가 중증에 이르러 장기 기억이 부서지는 수준에 이른 뒤에는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초기 단계에서 치매와 건망증의 증상들이 혼재하면
쉽게 구분하기 힘들다. 치매는 신경세포들의 구조적 손상이다. 신경세포들 중에서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 노화 과정을 벗어나 병적으로 죽어나가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옛 기억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다. 치매는 뇌에 생기는 육체적 질환이다. 마음이 당기는 그릇이 깨지면서 기억이 사라져가는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정신적 장애다. 이에 반하여 누구나 경험하는 건망증은 컴퓨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에러라 할 수 있다. 램에 일어나는 일시적 장애라 할 수 있는 건망증은 컴퓨터가 아무 이유 없이 멎어버리는 경우에 비유해 볼 수 있다. 기억을 담당하는 램이나 하드디스크의 구조적 손상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상의 문제로 나타나는 일시적 장애가 건망증이다. 치매의 초기 단계는 램의 손상과도 같다. 건망증처럼 보이다가 단기 기억이 사라지고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의 일을 내일로 저장하지 못하게 된다. 램에서 하던 작업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없게 되면서 오늘 일을 내일로 저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초기 단계의 치매는 램에 이상은 있지만 하드디스크는 온전한 상태라 옛 기억은 여전하다. 추억은 살아있고 식구들도 알아보고 집도 찾아오고 옛일을 떠올리며 대화할 수도 있다. 치매가 진행되어 램에 이어 하드디스크까지 파괴되기 시작하면 추억, 이곳저곳이 잘려나간다. 그렇게 잘려나가는 기억들 속에 추억이 사라지고 아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딸의 얼굴이 사라진다. 노화를 벗어난 병적인 노화가 뇌의 기억 중추에서 일어나서 기억세포가 사라져가는 것, 치매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중에서 뇌 속에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변형, 단백이 나타나는 치매들을 모아 이름을 붙인 질병이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 생전에 자신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고하면서 커다란 관심을 불어일으켰던 질병이기도 하다. 알츠하이머병은 거대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달려들어 수십 년을 연구해오고 있지만 치료제 개발이 요원하다. 레이건은 미국인들에게 고하는 성명서에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석양으로 가는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처럼 이후 지속적으로 기억력을 소실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세상을 떠났다. 막아설 약이 없고 거대 제약사에서 만들어낸 약도 치료제라고 하기에는 궁색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연을 떠난 의학의 신물질로서의 일방통행, 거기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 그동안 자연물이 치매를 비롯한 중추신경계 질환에 유용한 치료제라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었지만 의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연물이 거대 제약사에 의해 만들어진 약에 대한 정의와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치매 치료약 개발이 사실상 단절되었고, 그런 동안 치매가 인생의 석양으로 가는 여행길을 황폐화시켰다. 치매의 치료는 항산화 네트워크의 안정적 구축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뇌세포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산화손상, 산화손상으로부터 야기되는 염증반응, 염증반응으로 일어나는 기억세포의 손상이 치매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다. 이른 마당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제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여러 치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뇌세포에 일어나는 지속적 산화 손상을 바로잡는 일이다. 뇌세포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산화 손상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것이 항산화 네트워크다. 노화와 함께 뇌 속 항산화 네트워크의 큰 축인 글루타치온의 생성이 줄어들어 간다는 사실만 염두에 두더라도 항산화 네트워크의 보강이 치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고 상처난 신경세포들도 치료해서 기억력을 회복해야 한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에 비타민C, 비타민 E, 글루타치온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보고서들이 늘고 있다. 이제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치료제도 자연에서 찾아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다음은
항산화제가 젊음을 부른다라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는 질병인가?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인 노화 과정이 웰빙이라는 시대의 조류에 떠밀리면서 극복해 나가야 할 부자연스러운 병리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양의학은 건강관리를 통하여 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내지 못한 채 노화를 질병으로 바라보고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항노화의학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불로장생의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방법을 찾는 일은 진시황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과연 불로초는 존재하는가? 서양의학은 1990년대부터 항노화의학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노화라는 질병을 막아설 불로초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항노화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노화 과정을 막아서려는 움직임은 결국 병적인 노화를 막아 건강한 노화를 만들어간다는 뜻으로 귀결된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질병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질병관리와 함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적극적인 건강관리다. 질병에 노출되지 않겠다는 소극적이고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살겠다는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물질들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질병관리를 위해 복용한 약물들의 체내 대사 과정에서 소실돼 버리는 물질들을 잘 파악하여 충분히 채워 넣어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한 노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질병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항노화학은 그 이름 속에 막아 쓴다는 의미가 담긴 안티의학으로 명명되었지만 실상은 채워 넣는 프로의학이어야 한다. 그 근본적인 치료법 역시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물질, 그러나 병적인 원인과 내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실된 물질들을 자연물로 보충해주는 치료법이어야 한다. 항노화의학은 거대 제약사가 만들어내는 신물질로부터 눈을 돌려 자연을 바라보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신물질에만 관심을 두던 서양의학이 이제는 자연물의 치유력을 재발견하고 자연물을 치료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항노화의학은 거대 제약사가 만들어내는 신물질의 볼모로 잡혀있던 서양의학을 자연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 고마운 의학이기도 하다. 항노화의학은 노화의 원인을 유해산소와 자유기한 산화손상, 호르몬 분비의 감소, 유전자 변이, 노폐물의 축적 등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치료법 또한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미 항노화 관련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가 있고 지금도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대단히 친근한 항산화제들이다. 비타민C,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코큐텐, 리포산,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이 항산화제들이 항노화 치료약이다. 최근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제가 수명 연장을 가져오고 노화를 더디게 하는 기적의 항산화제라고 보도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기도 했다. 미국에 바람이 불면 나비 효과처럼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다다를 때쯤 돌풍으로 변한다. 미국 언론이 레스베라트롤을 격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머지않아 한국 시장에 수명 연장, 항노화 효과라는 이름으로 요란하게 등장하겠다는 생각도 했다. 여러 항산화제들 중에서도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은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이 두 물질을 잘 활용해 항노화 치료법을 만들어간다면 건강한 노화로 가는 첫 길목을 여는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산화제가 병적인 노화를 막고
건강한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아가다 보면 노화의 시작이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비롯되고 미토콘드리아의 오작동으로 인해 병적인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기능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일, 바로 그 일이 항노화하기 시작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이다. 노화는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한다. 다음은 잇몸 질환과 노화, 그리고 비타민C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치아와 잇몸 건강의 저하다. 특히 잇몸이 약해지면서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고 염증이 지속되어 잇몸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잇몸 질환에 비타민C가 커다란 효과를 나타낸다. 비타민C를 환자들에게 복용하도록 한 후에 뜻밖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관찰했다는 치과 의사들의 말을 전해들었다. 잇몸 질환을 비롯한 여러 치과 질환들에 비타민C가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환자들의 체험담도 들었다.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비타민C가 난치병으로만 알고 지내는 여러 치아나 잇몸 질환들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체험담을 들어보자. 개원 중인 치과 의사입니다. 하 박사님의 글을 읽고 나름대로 적용해보니 구취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더군요. 피로와 스트레스, 장기간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생기는 심한 입냄새는 침샘 분비량의 저하나 구강 내 세균총의 교란이 장기간 지속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혀 뒤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점막을 긁어낸 후 냄새를 맡아보면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도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 9g씩 복용한 며칠 후 그 냄새가 거의 사라지는 걸 관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해야 하는 분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는 냄새도 침샘 분비 저하와 피로 때문인데요.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저 자신이 먼저 느끼게 되는군요. 저는 잇몸 질환으로 고생이 많았고 결국엔 임플란트를 3개나 했습니다. 치주 질환은 항생제를 복용해도 완치되지 않았고 헥사메딘과 가글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분발 비타민C를 장이 견디는 용량까지 2개월 정도 복용한 뒤에는 잇몸 질환이 낫고 튼튼한 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환자들에게 매 식후 2g씩의 비타민C를 복용하게 한 뒤에 눈에 띄게 상태가 나아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치과 의사의 체험 사례도 있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는데도 해마다 치과에서 보수공사를 해야 했다는 사람과 잇몸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까지 했다는 사람도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한 후에 잇몸이 튼튼해지고 병원에 갈 일이 없게 되었다는 체험담도 있었다. 비타민C 월드 홈페이지에 실린 이러한 체험담의 아래에는 구취가 사라지는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 잇몸 질환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져 있다. 노화 과정 중에 흔히 만나게 되는 질환인 치과 관련 질환을 그대로 방치하면 자칫 정도가 심해져서 고생을 하는 것은 물론 이어지는 치료 끝에 결국 치아를 잃고 틀니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다. 스스로 체험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잇몸 질환에는 비타민C입니다. 라고 말한다. 왜 이 사람들이 비타민C에 매료되었을까? 그 체험담을 좀 더 살펴보자. 부산 서면에 가면 모모치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원장님은 대부분의 환자에게 비타민C를 처방합니다. 그 처방으로 잇몸을 살려 치료하는 겁니다.
메가도스를 꾸준히 하면 좋은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 집사람도 틀니 치료를 권하는 치과에서 모모 치과로 옮긴 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좋은 치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께 모모 치과를 권해드립니다. 잇몸이 약해서 염증이 생기곤 하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고 염증이 없어졌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고생이 많았는데 비타민C를 꾸준히 먹고 나서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나더니 요즘은 괜찮아졌습니다. 비타민C가 치료해줬나 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이 닦을 때 피나는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이 닦을 때 피가 나서 당연한 것이려니 여기고 살았는데 요즘은 이를 닦아도 피가 잘 나지 않습니다. 비타민C가 잇몸 질환을 비롯한 여러 치과 질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체험담들이 놀랍게 들리는 걸까? 이어지는 댓글을 보면 세상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모 제약회사의 잇몸치료제 성분별, 양리작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 비타민C가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여 상처 부위 조직을 신속히 재생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관벽을 강화하고 잇몸 출혈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네요. 비타민C 분말을 환자들에게 나눠준다는 치과의원 이야기도 있었다. 비타민C가 잇몸 질환의 예방치료제라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져 노화의 과정에 오래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하는 여러 치과 질환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러한 질환들은 건강한 노화 과정의 한 부분이 아니라 병적인 노화 과정의 단면이다. 비타민C 메가도스를 실시하면 이 같은 병적인 노화의 과정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자. 잇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들이나 잇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해보자. 그런 다음 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입속에서 어떠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잇몸 질환 치료제들의 성분을 살펴보라. 비타민C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잇몸 질환 치료의 주인이다. 비타민C는 잇몸 질환 치료법을 다시 쓰게 만들 정도의 의학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숨겨진 치료제다. 다음은 비타민C 치료법,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물질이 치료약으로 인정받아 환자들에게 직접 시술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근거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존재해야 한다. 환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치료약이라 하더라도 진료실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쓰러져가는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치료법들이 진료실로 이어지지 못한 채 의학의 의학으로 남아 허공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비타민C뿐만 아니라 NAC 등 여러 항산화제를 이용한 치료법도 질병의 예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치료법인데 이를 진료실로 옮길 사람이 없다. 과학적 근거가 넘쳐나고 있고 의학적 근거 또한 충분하다. 이미 환자들에게 투여되어 안전성과 치유력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력이 의학 논문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모순이다. 논문을 써내야 할 의사들은 관심이 없고 환자들을 치료해내고 있는 의사들은 논문을 만들어낼 여건이 되지 않는다. 기껏 만들어낸 논문들은 기존의 치료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증하고 재단하는 논문들이다. 이러한 논문들은 환자를 살리는 치료법들의 고립만을 부추겨서 의학이 도리어 이러한 치료법들을 외면하게 만든다. 환자를 치료해내는 의사보다 SCI에 등재된 논문을 만들어내는 의사가
더 유능한 의사로 받아들여지는 의학의 구도가 유지되는 한 주류의 관심 밖에 있는 고전적 치료법들이 의학으로 들어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유일한 방법은 치료법을 이해하고 환자들에게 직접 시술하는 의사들에 의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뿐이다. 비타민C 치료법도 마찬가지다. 이미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근거가 그 어떤 신물질이 만들어낸 자료들보다 방대하고 의학으로 들어선 시간 또한 그 어떤 신물질보다 길게 이어져 왔다. 이제는 진료실로 옮겨져야 할 치료법이다. 홈페이지에 적었던 글을 소개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참의학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사슬을 타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진료실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 다음은 선후배 동료 의료인 여러분께 전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치료법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환자들에게 시술되어 온 서양의학의 고전적인 치료법입니다. 비타민C 항암의 비밀에 실린 내용은 그 치료법 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들의 머리를 흔들어 놓는 이런 파격적인 치료법이 반세기 이전부터 이어져 온 치료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법이 왜 이 시간까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었나 하는 의문도 생겨납니다. 나는 17년간 미국에서 과학과 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신경과학 박사과정을 6년간 하였고 이후 포스트닥 1년, 선임연구원 4년, 레지던트 4년, 전임의 2년을 거쳤습니다. 17년 동안 나는 과학과 의학을 공부하였고 올해 9월에 치러진 전임의 과정 전문의 시험을 끝으로 수련 기간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기나긴 17년의 수련 기간 동안 나는 단 한 차례도 주류의학과 과학이 비타민C 항암의 비밀에 실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치유력이 단 한 번도 언급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미국 의사고시에 시험 문제로 등장하는 비타민C의 부작용이 신장결석이라는 허무한 내용만이 미국의 주류의학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발굴해낸 자료들을 내가 배운 의학과 과학으로 해석하고 치료법을 재조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곳곳에는 이 치료법을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류의학이 요구하는 기준을 받아낼 수 없어서 한지에 내몰려 있지만 이 치료법은 기존 주류의학의 치료법과 비교해도 하나도 기울 것이 없고 환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치료법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떠한 제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치료법을 두고도 치료 시기를 지나 듣지 않는 항암제를 계속 투여하여 환자들을 고통 속에 버려두는 냉정한 치료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미 반세기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의학적, 과학적 근거는 비타민C 치료법이 환자를 치료하는 진료실로 이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기니피그에서 보인 비타민C의 작용을 쥐에서 보여주며 현학하는 과학자들과 생화학으로 이미 풀어낸 비타민C의 작용을 분자 생물학으로 재해석해내는 과학의 자아도취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언제까지 불완전한 과학의 완전한 해석을 기다릴 것입니까? 이제는 환자들에게 주류의학이 숨겨버린 비타민C 치료법을 전할 때입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따라 환자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한 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개인 생각으로도 각자 개인의 체질에만 잘 맞는다면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척하면 책보기를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나은 내용의 책자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